예, 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난주 제가 이제 그 첫 방송을 하고, 조금 제가 이제 그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이게 수치가 좀 틀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이 30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의 상위 1%는 그 26조가 아니고 26억, 그죠? 26억을 가진 사람들이 빚 없고, 그죠? 상위 1%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억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그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상위 10% 안에 든다.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해드리고, 제가 거기에서 26조, 뭐 10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라고요. 수치를 굉장히 이제 크게 높여서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뭐, 그죠?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였던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제 뭐 이건희 회장님 같은 경우도 뭐 14조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잘 들으셨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노트스를 설명하면서 고점, 그죠? 4만 원에서 7천 원까지 밀린 자리에서 또 제가 4만 원, 7만 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부분 조금 참고하시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이제 천천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여기서 강의해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단기간에 이제 수급이 형성되어서, 그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기준치에 의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이런 방법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이 단 한 가지만 있으면은, 그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경우의 수라든지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죠? 단숨에 하루아침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하나하나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죠?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그날 움직였던 종목들,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가를 보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주는 지금 거의 뭐 한 2주, 3주째, 그죠? 상당히 이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그러니까 코로나 종목의 순환이었다, 그죠? 과거에 2년 전에 활용했던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을 다시 뭐 좀 재탕하는 뭐 이런 어떤 느낌도 드셨겠지만, 그 중에서도 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는 수급,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급이라는 거는 좀 약간 뭐 제도권보다는 비제도권의, 그죠? 세력의 어떤 수급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조금 있다가 이제 종목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사실 이 그 코로나가 많이 변이가 됐죠, 그죠? 처음에는 뭐 델타 변이, 그죠? 그다음 뭐 최근에 또 오미크론, 그죠? 근데 이 델타라든지 오미크론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은 그다지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그렇게 무섭지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이건 수학적인 용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제시하고 있는 켄타우로스는 들어보면 어때요? 뭔지 모르게 조금 이름이 좀 무섭지 않나요, 그죠? 이 켄타우로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마, 반은 사람이고, 그죠? 이 상반신은 사람이고 하반신은 말인, 그죠? 그 켄타우로스를 얘기하는데요. 그럼 왜 전자의 뭡니까? 오미크론이나 델타 바이러스, 델타 변이나 이런 애들은, 그죠? 이름이 그렇게 공포스럽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 이름은 왜 이렇게 공포스럽게 만들었느냐? 약간 좀 공포심을 더 조장하는, 그죠? 사실 보면은 전염성이 앞에 있는 그 변이 바이러스보다 강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코로나가 독감이나 뭐 과거에 우리가 뭐 사스나 메르스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사망률은 좀 낮죠, 그죠? 근데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그죠?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름값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 내내, 그죠?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셨다면은 아마 여기 이 코로나 관련주를 하셨어야만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월요일 날 움직였던 종목을 먼저 보시면요. 한국
BNC입니다. 그죠? 이 지금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지금 자막에 지금 나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안트로퀴노놀이라는 이 뭡니까? 미국 FDA 긴급 승인을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그날 상한가를 갔죠. 그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이 상한가에서 그죠? 상한가를 치고 난 이후에도 3일, 4일 동안 보면은 계속 지속적인 어떤 수익 구조가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일봉을 보시면은 그죠? 어디에서 지금 매수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하셔야 되나 그죠?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 요 지금 월요일부터 진행된 요 부분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강의 내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또 좀 독보적이었던 종목이 뭐였냐면은 이 바이오니아입니다. 이 바이오니아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 탈모라고 그죠?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종목 역시도 지금 보면은 이 상을 치고 난 이후에 그죠? 첫날 상을 치고 그 다음날 상을 치고 그죠? 셋째 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틀째 눌림. 이 상을 쳤던 애들은 이제 상을 치거나 긴 짱대 양봉이 나오는 이와 같은 패턴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눌림목 매매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눌림목 매매들은 어떠냐면은 1분봉의 어떤 위치에서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취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 잘 이해를 하셔도 이틀째 여러분들께서 잘 공략을 하셨다면은 물론 이틀째 그 다음 날 어떻게 됐냐면은 시간에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또 상당한 시장의 뭡니까 상승폭의 흐름을 갖춰줬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국 BNC라든지 바이오니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았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오상자이엘인데 그죠?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좀 이렇게 이 바이오니아나 한국 BNC가 움직인 그런 어떤 모양하고는 좀 호가창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이 오상자이엘 같은 경우는 호가창이 상당히 가볍고 호가창이 얇고 그죠? 이 지금 각 호가창에 물량을 대어 놓은 부분들이 보통 보면은 이렇게 좀 강한 종목들은 그날 수급이 잘 들어오고 여러분들 금요일 날 보셨던 뭐 일동제약 같은 경우 거래 대금이 막 한 5천억씩 터지는 이런 종목들은 가격대가 뭐 4만 원이다 뭐 이렇게 3만 원이다 이래도 한 호가에 그죠 거의 뭐 3억 5억 이렇게 베팅이 강하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 이 오상자이엘 같은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파동이 나오기 전에는 어떠냐면 호가창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이 좀 자금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강하게 그죠 이렇게 좀 물량을 싣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잘 선호하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가볍게 뭐 300주, 1000주 뭐 그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수익폭이 작게 투자를 해서 크게 나올 수 있는 이런 어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화요일 날은 오상자이엘 그죠? 그리고 한국 파마 요런 종목들 대부분 보면은 사실 한국 파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어떤 형태냐면은 얘도 역시 호가창이 좀 얇습니다. 근데 이 지금 현재의 이 모습에서 특징들이 어떠냐면은 호가창이 얇은 종목들이 그죠? 수급을 형성해서 파동을 연출할 때는 호가창의 물량을 좀 받치죠. 그죠? 받치고 위에 물량도 좀 받치고 이런 어떤 현상들이 나오는데 요런 매매의 어떤 포지션들은 여러분들께서 따라 붙는 전략은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호가 공벽이 얇기 때문에 따라가다 보면 물량이 확 쏟아지게 되면 조금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동길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좀 알고 그죠? 여러분들께서 좀 가셔야 되고요. 그와 반면에 지금 보면은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지금 화요일 날도 일동제약이 상당히 잘 움직인 그런 모습인데요.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일동제약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기준치를 갖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시나리오를. 왜냐?
지금 이제 다음 주 20일에 그죠? 그동안 시온옥이 승인이 나느냐 보류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지금 끌고 왔는데 20일 날은 승인이 되든 보류가 되든 어떤 결론이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요일 날도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지금 화요일 날도 지금 보면은 일동제약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요.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이 세력주들은 이 재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죠? 미리 활용하느냐, 아니면 팔면서 활용하느냐, 그죠? 그리고 재료를 띄우고 나서 띄우느냐, 뭐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지나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고 봐야 이분들이 이 재료를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사용했구나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4월 20일이다. 그죠? 죄송합니다. 7월 20일이다. 그죠? 그러면 다음 주 20일이 되면은 주가를 그 전까지 많이 띄워서, 그죠? 거기에 따라서 어떤 결과,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죠?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나 과거의 사례를 본다면은 이 재료라는 부분들이 연출이 되고 난 그 이후에는 대부분 보면은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죠? 그 세력들이, 그죠? 더 띄우기 위해서 그 재료를 안고, 그죠? 더 가는 경우도 10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는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나 이미 예를 들어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 포지션에 들어가신 분들은 제가 이제 뭐 보유하고 계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고점에, 그죠? 뭐 좀 이렇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아직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이 오지 않는다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뭐 급하게 던지기보다는 또, 그죠? 그런 재료의 어떤 충격요법이 있고 나서 긍정이든 부정이든 또 어떤 파동이 또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난주 금요일 날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왜? 대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하루에 이 코스닥 시장, 지금 코스닥 시장 거래소 시장이 거래 대금이 보통 한 6조 가까이 터지는 것 중에서, 그죠? 이 종목은 지금 2,000개 종목이 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한 종목에 5천억 이상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당한 거래 대금이 터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죠? 이 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은 항상 여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같은 경우 보면은 여러분들 그 사명을 바꿨죠, 그죠? 카나리아 바이오라고 지금 보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대사료죠, 그죠? 이 종목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로. 근데 이 종목 역시도 보면은 추세선을 이렇게, 그죠? 만들면서 역시 시간에 또 무증 발표. 지금 요즘 시장에 보면은 무증 테마가 상당히 많죠, 그죠? 무증 테마의 원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증한다고 띄우고, 그죠? 그리고 권리락 되기 전까지 주가를 빼고, 그죠? 권리락 되고 나면은 주가가 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점상한가를 날리고, 그죠? 지금 그렇게 실리콘트라든지 뭐 조강 I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를 점을 날아가고 있는 이유가 그런 패턴인데, 이 주식시장에서 똑같은 패턴들이 자꾸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그죠? 한 번은 좀 약간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지금 똑같은 패턴 지금 보면은 노터스 그렇게 나왔죠. 공고문 나왔죠. 실리콘트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이 지금 카나리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그죠?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이 코로나에서 수요일 날 조금 달랐던 모습이 뭐냐면은, 사실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 많이 보셨을 텐데, 그죠? 이 버킷 스튜디오가 그날 상당히 수요일 날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버킷 스튜디오는 이제 그 나무주연상, 그죠? 이정재 씨의 그 나무주연상과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이슈가 됐는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이제 9월 달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고개를 드러났고, 그죠? 좀 조정을 보든 뭐 어떤 형태를 갖추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때 그죠 좀 이슈화를 해서 좀 움직이려고 하는 뭐 이런 모습들 좀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역시 그 여러 가지 그 코로나 관련한 진단 키트 중에서 이날은 또 랩지노믹스가 상당한 흐름을 갖췄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수젠텍에서 그죠 휴마시스로 그 다음에는 뭡니까 랩지노믹스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죠 밑에 있는 기술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이와 같은 형태의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시키는 그러나 이제 고점에 매수되신 분들은 뭐 여전히 그죠 조금 불편한 그런 어떤 가격대였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목요일은 미코바이오메드가 그죠 사실 이 미코바이오메드 같은 경우도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많이 했는데 사실 이 미코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이 기술적인 이런 부분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 차트는 후행성이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그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는 것은 어렵고요. 이 종목을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종목을 이렇게 이제 그 앞에서 움직이는 파동과 지금 현재 움직이는 이 파동의 모습이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은 약간 무거워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종목 역시도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지금 현재의 모습은 이렇지만 또 변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흐름들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코바이오 또 특징적인 게 진원생명과학 그죠? 이 전부 다 이게 다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여러분들 뭐 고점에 그죠 대부분 이렇게 뭐 무증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가격대가 그렇게 낮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 이 차트 모양을 보면은 일단 200일선을 뚫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서 차근차근 어떻게 이제 밟고 다음 흐름이 나올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마칠 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일단 목요일 날 요는 어떤 흐름이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뭐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뭐 세종 메디칼 같은 요는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그죠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죠 이 코로나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계속 순환을 했다라는 것이 이번 주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제가 이제 8월에 강연회가 있는데 잠시 화면 보고 다음 코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제가 방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이제 움직였던 죄송합니다. 이번 주에 움직였던 대표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수급과 관련돼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 이 수급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의 어떤 매수 매도 포지션을 오늘 좀 배우기 전에요. 제가 여기 30억을 벌기 위해서는 지금 보면은 반드시 세력주가 필요하다. 여러분들 이 세력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호락호락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세력주가 하루에 뭐를 움직이게 만드느냐면은 하루 그날의 주도주를 만든단 말이에요. 주도주. 그러면 이 주도주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이 주도주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들 카사노바 그죠?
카사노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사실 이 카사노바가 그죠? 여러분들 남성분들 그 뭐 저 남자가 좀 멋있어서 그죠? 뭐 여러 여성들을 간다 뭐 카사노바 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카사노바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많은 여성을 사귀긴 사귀었어요. 그런데 그 한 여성을 사귀는 동안에는 그 한 여성한테 상당히 딱 집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카사노바와 사귀었던 여자들이 카사노바와 헤어지고 나서도 카사노바를 못 잊는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 딱 그 한 여자에 집중을 해줬다라는 거. 이 주도주가 어떠냐면은 그날, 그죠? 지금 보통 우리가 이제 그날 하루에, 그죠? 여러분들 이거, 예, 전천후 많이 얘기 들어보실 됐을 때, 이게 지금, 그죠? 이 주도주는 그날의 전천후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든 주가가 흘러내리든 뭐 전혀 상관없이, 그죠?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거죠. 카사노바처럼 딱 한 종목에 하나에 딱 집중을 해서. 그래서 지금 사실 이 30억을 벌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한국 BNC 하나만 가지고도 수급이 들어왔을 때는 하루 이틀, 3일, 4일 계속 어떠냐면은 그 짧은 수익 구간이지만 30%가 아니어도 그죠? 하루에 5%, 10% 이런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왕창 들어가서 그죠? 왕창 수익을 내고 이런 거는 어렵다는 거죠. 왜? 세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거기에 자기가 아닌 다른 어떤 무리들이 왕창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략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왜? 끼가 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카사노바는 끼가 있잖아, 끼가. 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유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30억을 벌고, 그죠? 한 종목을 가지고, 그죠?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사서 20,000원까지 가는 그런 어떤 패턴이 아니고, 그죠? 10,000원에서 12,000원까지밖에 못 간다 하더라도 그 진폭이 하루에 5%, 10%, 많게는 20%, 한국 BNC 같은 경우는 3일째 되는 날은 뭐 거의 20%까지 막 폭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상한가에 굳이 안 샀다 하더라도 이 진폭을 여러분들께서 잘 활용을 하시면은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30억을 벌기 위해서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세력주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세력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리스크 관리입니다. 왜 리스크 관리냐면은 자 보세요. 이 리스크 관리라는 거는 결국 뭐하고 연관이 되느냐면은 이 대응인데 자 여러분들 삼성 우리나라의 가장 간 기업이 뭐죠? 삼성이죠, 그죠? 삼성이 그죠? 일본에 소니를 제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소니라는 회사는 어때요? 완벽하죠. 기술력이나 그죠? 이런 것들이 퍼펙트하다고. 그럼 내가 이 소니의 이 기술력을 따라갈 수 있었나요? 삼성이 지금은 좀 많이 했겠지만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삼성은 뭐였냐면은 이 기술력은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소비자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격을 얼마를 하면은 사겠느냐? 그죠? 내가 냉장고를 그죠? 소니는 100만 원 하는데 당신들은 뭐 30만 원, 50만 원 하면 사겠느냐? 기능은 비슷하다. 그죠? 그럼 어디를 사겠어요? 이걸 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삼성전자가 이거를 노렸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이 소니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많은 어떤 그 하나의 제품에다가 많은 어떤 그런 것들을 투입시켰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다 활용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소니가 만든 거는 좀 엔지니어링을 위해서 만들어진 부분이라면은 이 삼성이라는 이 기업은 소비자한테 맞췄다라는 거죠. 어떤 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아, 그래. 소비자들은
조금 기능은 요렇게 좀 그렇지만 좀 싼 거를 원해. 그죠? 그 가격을 맞췄기 때문에 이 삼성이 어떻게 됐냐면은 소니를 제친 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은 대응은 경험에서 나온다라는 것이 이 손절을 그죠? 무조건 지금 보면은 이 손절도 그죠?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력주에서는 뭐가 가장 기준이냐면 5일선이 기준이거든요. 5일선. 파동이 이렇게 나오고 나서 그죠? 이 5일선을 깬다든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하단부에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못 가고 5일선을 깬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매도예요. 왜? 자기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또 다음 주 기다렸다 이렇게 파동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5일선을 기준으로 하되 그죠? 5일선이 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떠냐면은 약간 경험으로 제가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은 한국 BNC 같은 경우 상한가를 치고 그죠? 보통 보면 첫날 보면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나면 상을 못 가면은 막 다 던지지 않습니까? 상을 못 쳤을 때 던지고 났을 때 경험이 없는 초보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소니처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딱 원리 원칙대로 그죠? 어떤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딱 하셔야 되지만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런 경우를 많이 봤고 그죠? 윗꼬리가 이래 달렸다 하더라도 아 그래 이 5일선에서 살아있다면 그죠? 얘가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량이 펼쳐지고 이것이 음봉이든 양봉이든 간에 이 5일선 기준에서 내가 한 번 더 잡아준다면은 내가 여기에서 샀다 하더라도 하다못해 한 번 팔기에는 줄 거라는 그죠? 요런 어떤 경험이 삼성전자가 그죠? 소비자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 맞춰서 했던 어떤 그런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주식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와 같은 이 지금 뭡니까? 이 손절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되느냐? 경험이라는 거는 많이 봐야 된다는 많이. 예. 많이 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 차트, 후행성의 지표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날 혹가창이 움직이는 그 모습을 많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손절에 대한 어떤 기준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손절이라는 것도 그죠? 칼같이 딱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파동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그 세력주에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그죠? 요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경험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보면은 자 보세요. 이 기술적 흐름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파동이라고 파동. 예. 이 파동이 가장 이 파동을 알아야 돼. 이 파동을 모르면 그 파동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이 엘리어트 파동 3파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자, 우리가 보세요.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하셨다. 이제는 이제 많이 눈을 뗐기 때문에 안 해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죠? 이게 여러분들 블레인 게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그 왜 주가가 이래 됐어? 이 공고면 이래 돼서 그죠? 4만 원이야, 그죠? 7천 원이야. 이어왔어.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면 블레인 게임이 된단 말이야. 뭐냐? 남 탓을 한단 말이야. 남 탓. 예? 아니 너가 추천했잖아. 뭐 너가 어떻게 했잖아. 그래서 방송 보니까 이랬잖아. 이게 뭐 4만 원에서 10만 원 간다 했잖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여기 이 파동이라는 거는 지금 보세요. 파동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의 파동을 버려야 돼요. 예. 파동은 어디서 진행이 되느냐, 그죠? 이 지금 기준이, 그죠? 200 항상 모르겠습니다. 이거 뭐 다 보는 이 차트의 어떤 기준이 다 다른데 저는 뭐 200일선 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240일선도 보고 뭐도 보고 이래 보는데 그거는 뭐 그다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제 기준에서는. 그러면 왜 내가 200일선을 고집하느냐면은 지금은 이제 지금 없어졌죠. 이제 그 정권사가 대우증권이 없어진 게 아니고 대우증권이 미래에셋하고 뭐 했습니까? 통합했잖아, 그죠? 팔렸죠, 그죠? 매각했죠, 그죠? 이 대우증권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 지금 현재 보면은 미래에셋에서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우증권하고 합산하면서 그 대우증권 고객들이 그 프로그램 아니면 안 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 차트라는 거는 가장 단순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대우증권이 만들어져 있던 그 프로그램이 지금 이제 미래셋이 좀 사용하고 있죠. 그 프로그램이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됐었어요. 지금 뭐 다른 증권사 프로그램들은 뭐 제가 저희 뭐 그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서 가장 활용했던 부분들이 단순하게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200일선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이 고집을 하는데 이 200일선이라는 이 부분에서 그죠? 기준이 뭐냐면 파동은 이 200일선 일본 기준으로 이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래 해도 이것도 파동입니다. 이걸 뚫고 와서 이렇게 해도 파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가기를 원하잖아. 그죠?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시장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30%의 상한가기 때문에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도 이게 지금 보면 상당히 상승폭이 따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지금 진흥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밑에서 지금 보면은 뭐 9,000원에서 지금 16,000원 와 있으니까 조금 더 간다 하더라도 그죠? 거의 따블이란 말이에요. 따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파동들도 파동이란 말이에요. 자꾸 여기서 이렇게 뚫고 가서 막 이렇게 꿈꾸지 말고 이거를 뚫고 간다 하더라도 여기서 어떻게든 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지를. 이 지지가 되고 난 다음에 이 파동이 또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파동의 기준을 항상 이렇게 좀 잡아주시라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지표라는 거는 좀 단순한 지표를 봐라. 너무 복잡한 지표 이런 걸 보지 말고 그죠? 가장 좀 체계화되면서 단순한 지표들을 보면서 그 단순한 지표보다는 저는 뭘 고집하느냐면 현재가창을 좀 고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 5일선 기준을 좀 하시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자 봅시다. 자 이제 여기서 매수 매도가 나오는데요. 매수 매도는 이 타이밍도 있습니다. 시간, 그죠? 타이밍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기준. 지금 요 표가 무슨 표냐면은 1분봉 있죠. 1분봉. 1분봉인데 여러분들 왜 저 전문가는 계속 1분봉을 얘기하느냐. 그죠? 일봉은 뭐냐면 하루에 봉이 하나 만들어져요. 여러분들이 HTS를 보면은 그게 일봉, 주봉, 그죠? 월봉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또 분봉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분봉도 1분봉도 있고 3분봉도 있고 뭐 10분봉도 있고 이렇게 쭉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3분봉 보고 어떤 사람은 10분봉 보고 다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빨리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면은 이 1분봉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1분봉에서 매수 매도를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1분봉에서. 지금 요즘 패턴이 어떻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그죠? 팍 치고 올라옵니다. 그죠? 이래갖고 팍 쏟아지고. 그죠? 이런 형태 되게 많거든요. 또 어떤 종목들은 잘 가다가 팍 쏟았다가 금년을 보면 한국파마 같은 경우 그죠? 하루 종일 파동을 이렇게 막 만들어. 이 파동을 만들 때도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밑에 내려와서 그죠? 이렇게 내려서 이런 것보다는 되겠습니까? 예? 이런 파동은 한 번밖에 파동이 안 나와요. 그것도 한 번 요만큼 나오는 경우도 있고 시간상 10시냐 그죠? 뭐 11시, 12시를 넘지 못하는 데 따라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면은 가장 잘 나오는 파동들은 아침에 형성되고 여기를 오르락거리면서 내렸다 이러면서 그죠? 이렇게 또 파동을 이런 파동들이 멋지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파동들이. 그러면 이런 파동들의 이 그 일분봉에서의 이 파동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맥점은 어떠냐면은 이거는 가장 기본인데 일봉에서 그죠? 이 201분봉을 기준하셔가지고 201분봉을 그죠? 이 10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죠? 눌림목의 매수 매도의 타점은 어디냐면은 눌림목은 뭐예요? 상승한 종목이 살짝 조정을 보는 걸 눌림목이라 하잖아, 그죠? 그거는 상한가일 수도 있고, 그죠? 이렇게 윗꼬리가 달릴 수도 있고, 기준은 뭐냐? 5일선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5일선이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일봉이면 이 밑에 이래 차트가 이래 있는 게 아니고, 요래 요 위에 요래 있을 때, 요럴 때란 말이야, 요럴 때 눌림목이 되는 거지. 이렇게 내리는 데는 눌림목이라는 게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눌림목이라는 거는 5일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시려면은 무조건 5일선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지금 이 201분봉이 그죠? 아침에 형성해서 요즘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냐면은 그 아침에 시가에 싹 붙어가지고 파동이 막 이렇게 막 그죠? 이렇게 나왔어.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파동 조금 2, 3% 나오다 팍 쏟아버린다고. 이랬다가 그래서 이래 지지했다가 이래 파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거든요. 찾아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면은 201분봉 밑에서 잡아주란 말이에요. 눌림목은 항상 5일선 기준에 그죠? 눌림목은 어디서 잡는다, 그죠? 이 1분봉이 밑에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이 밑에서 이 타이밍도 10시에서 12시 사이에 파동이 나오는 것이 세고, 그죠? 이 라인에서 파동이 못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약하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5일선 기준으로 좀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방금 전에는 제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정배열이거든요. 어떤 정배열이냐면 이런 정배열, 그죠? 이거 이 정배열, 이게 일봉이 그죠? 일봉이 이제 이렇게 정배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정배열을 말하는 거고, 다음 이 코너에서 볼 거는 지금 보면은 이거는 그죠? 역배열이 거꾸로 됐네요. 아까 앞에 게 역배열이었네요. 그죠? 아, 역배열이고, 잠깐만요. 이게 지금 앞에 한번 봅시다. 아, 이게 제가 글자가 잘 안 보였네. 이게 역배열인데, 이 역배열이라는 거는 일봉의 역배열이 아니고 분봉, 그죠? 분봉의 역배열. 이 밑에서 분봉이 이렇게 역배열이 돼 있을 때는 그죠? 밑에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이 20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밑에서 잡아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배열 있죠. 자, 지금 방금 했던 이 정배열이라는 거는 뭐냐면 역시 20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제가 잠깐만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침에 파동이 나왔다가 그죠? 팍 쏟았다가 그죠? 이 쏟을 때 이 201분봉을 깨도 돼. 깨도 되는데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상승했던 종목들 분봉을 한번 잘 복귀해 보시면은 여기를 잘 지지하는 종목들이 어떠냐면은 10시에서 그죠? 12시 사이에 또 파동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오늘은 그죠? 1분봉이 그죠? 역배열 이 눌림을 잡을 때 역배열에서 그죠? 잡아줄 때는 항상 밑에서 잡아주고, 정배열에서는 어떻게 한다? 201분봉을 지지할 때, 아시겠죠? 요거는 지지죠, 지지. 그죠? 더 이상 내리지 않고 어떻습니까? 내렸다 하더라도 올리고, 내렸다 하더라도 요렇게 요 지지하는. 항상 요 지지 라인은 여러분들께서 파동이 진행될 때는 지지 라인이 어떻게 되냐면 짧을수록 좋아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막 이렇게 움직일 때는 이 지지가 짧아야 돼. 그렇지만 파동이 진행되기 전에는 어떠냐면은 요렇게 이 지지 라인이 조금 한 30분 정도 길어도 괜찮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에 보통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 거 있죠. 이거는 못 쓴다고. 지지가 길면. 파동이 나오고 나서는 지지 라인이 1시간, 2시간 막 이래 되면 안 돼. 짧아야 돼. 30분 정도. 이렇게 그렇게 좀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보면은 자 이제 이 세력주인데 이 정말 이거 중요한 부분인데 자 보세요. 이 세력주는 이 재료 매매라는 게 뭐냐면은 이 세력주는 예를 들어서 주가가 갑자기 팍 치고 올라와요. 이렇게 딱 치고 올라오는데 치고 올라올 때는 어떠냐면 보통 이제 여러분들 뭐 이렇게 보면은 뭐 특징주다. 그죠? 이제 요즘은 HTS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거를 찾아서 얘가 뭐 때문에 오늘 이렇게 팍 치솟았지. 그게 전부 다 정권사 그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유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료가 반드시 나와야만이 어떠냐면은 상승폭이 커지거나 거래대금이 늘어지거나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나오는데 이 세력주에서 이 재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제가 재료, 그죠? 그 다음에 이
보면은 제가 이제 글자가 그죠? 재료. 그러면 재료가 붙게 되면은 당연히 거래량이 붙게 돼 있습니다. 거래량. 그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차트 끝내줍니다. 눈으로 딱 보면은 기술적 흐름이 차트가 딱 멋지게 돼 있고 거래량이 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붙게 돼 있습니다. 500억이었던 것이 갑자기 거래가 들어오면 뭐 1,000억, 2,000억 막 이래 된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세력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부등호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쓴다면은 재료라는 겁니다. 재료.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나 차트는 이 재료가 만들어져야만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면은 아 그래 내가 뭐 저 종목을 분석해서 그죠? 뭐 이게 붙지 않겠나? 뭐 이 차트 보니까 뭐 거래량이 뭐 된자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날 그죠? 제가 금방 뭐 된장이라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HTS에서 증권사에서 날려주는 그죠? 그런 어떤 그 재료.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재료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면 아마 여기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자 우리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 어디 차트입니까 이거? 이거 신진 SM이죠, 그죠? 이거 보면은 자 이 재료라는 것을 아까도 이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방송이니까 그럼 이 세력이라는 건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개인이 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이. 예. 제가 말하는 세력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개인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이게 신진 SM이 개인 세력이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여기 이 구간에서 수익을 많이 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개인이 세력이 김땡땡입니다. 그죠? 이름을 말할 수는 없죠. 그 이제 여러분들 그 정권사 그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누가 본인이 12%의 지분을 갖고 대략 한 1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여기서 그죠? 한 둘 셋 넷 한 5일 만에 그죠? 여기서 얼마나 100억의 10%니까 그죠? 여기서 10억, 11억을 수익이 났습니다. 자기가 이제 얘기했습니다. 공시했습니다. 그죠? 왜? 내가 이거 12%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요 상한가 친 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회사에 이때만 하더라도 이게 무상증자가 유행이잖아요. 지금 계속 무상증자. 그죠? 무상증자 노터스가 지금 1대 8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1대 8은 진짜 재밌는 수치죠. 그죠? 그 1대 5, 그죠? 뭐 1대 2, 뭐 1대 1은 요즘 뭐 이거는 먹히지도 않아요. 과거에는 1대 뭐 0.3, 뭐 0.4 이래도 막 사는 거죠. 이제는 1대 1 이걸 아예 그냥 뭐 이거는 뭐 해당 사항도 없어요. 한 1대 5 정도 되면 이제 뭐 좀 봐주고 이제 뭐 1대 8이 이제 선을 껐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 100억을 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회사에 그죠? 무상증자를 요구하고 그죠? 뭐 약간 뭐 M&A 비슷한 그죠? 그런 얘기들을 흘려냈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상쳤지요. 그죠? 상치고 역시 뭡니까? 이 눌림목과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트레이딩의 매매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열심히 팔아먹었는데 개인들도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수익 구조를 형성했겠죠. 그래서 이 재료라는 것은 이렇게 상한가 이렇게 만들 때 요는 재료. 그럼 지금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지금 어떤 얘기를 합니까? 회사에서 이 사람이 뭐 무상증자를 요구한 적은 없다. 그렇지만 뭐 생각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게 재료란 말이에요. 재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농락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 치고 빠지는 전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치고 빠지는 전략만 잘 하셨다 하더라도 가만히 있어도 하루에 10% 20%를 그냥 이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뭐냐, 그죠?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가 그죠? 그 시장에 맞게끔 거기에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제 오늘 강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제 그 8월달 강연의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 오늘 제가 이제 간단하게 그죠 매수 매도의 그 한 부분에 타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제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차분히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도 뭐 역시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 관련한 종목들이 아직 올선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 휴마시스라든지 수젠텍이라든지 그죠? 뭐 일동제약은 제가 기간이 있다고 했죠. 유통기한이 20일입니다. 일동제약이라든지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라든지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진매트릭스라든지 뭐 그죠? 그다음에 진흥생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좀 금요일 날 조금 좀 특징적으로 그죠? 지금 미국 시장도 상당히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급등을 한 상태인데 반도체 주들이 좀 살짝 올라오고 있죠. 그죠? 물론 뭐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움직이면서 그죠? 또 자동차, 현대차가 또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반도체가 좀 움직이고, 그죠? 아남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움직임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은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료, 그죠? 어떤 재료입니까? 뭐 지금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뭐 8.15 사면이 된다든지 이러면 또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 또 자화전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금요일 날 살짝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닥에서 그죠? 반도체들이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대차가 움직이면서 그죠 충전 관련한 그죠 이런 종목들도 지금 보면은 시장에서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뭐 아모센스 같은 경우도 금요일 날 그죠 재료를 내면서 그죠 항상 이 주가가 재료를 낼 때는 그 재료를 뒷받침해 줄 수 있게끔 힘이 생겨서 주가를 좀 상당히 좀 띄워줘야 되는데 윗꼬리가 달렸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5일선을 기준하고 있다면은. 전혀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눌림목, 그죠? 항상 기준은 어디다? 201선, 201분봉 하단부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서,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좀 비싸게 사셨다면은 좀 단가를 맞추고, 그죠? 이런 어떤 형태에서 5일선 기준에서 파동을 조금 보는, 그죠? 이런 전략들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구글에서 그 뭡니까? 채용할 때, 그죠? 기준이 뭐냐면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러 오는 사람은 채용하지 않고요. 일이 즐거워서 하는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주식을 그죠? 내가 좋아서 즐거워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자기 암시, 그죠? 거기에다 플러스 자기 암시를 넣는 겁니다. 나는 반드시 30억을 번다, 그죠? 자기 암시에 성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워렌 버핏이지 않습니까? 그죠? 워렌 버핏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는 반드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답니다. 그죠? 그래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뭐냐? 나는 반드시 30억의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계좌에 어느 날 30억이 찍혀 있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